두팔벌려 환영합니다. 책방서륜 서점원 우주곰입니다. 여러분 1월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역시 책과 함께 또 책방서륜에서 여러분 생각도 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2023년에 어떤 책을 읽었는지 여러분에게 간단히 한번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는 매년 연말이면 내년에는 좀 더 적은 책을 살뜰히 읽어보자는 다짐을 하는데 늘 실패합니다. 그래도 작년에는 제가 이런저런 새로운 시도들을 하느라고 예년보다는 좀 적게 읽기는 했어요. 어떤 책을 읽었는지 궁금하시죠?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총 141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에세이 48권, 소설 24권, 글쓰기 책 21권, 경제경영서 13권, 어린이 청소년 책 6권, 자기계발서 5권, 건강과 관련된 책 4권, 입문서 4권, 철학서 4권, 출판서 3권, 과학책 2권, 각본, 사회, 시, 웹툰, 잡지 각각 1권 이렇게 읽었네요. 자, 그 중에서 좀 독특한 장르라기보다는 독특한 이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글쓰기 책을 21권이나 읽었네요. 이건 제가 글쓰기 모임을 시작을 해서 우리 글쓰기 모임 회원님들하고 좀 좋은 내용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그래서 좀 열심히 읽었습니다. 좋은 내용을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공부를 좀 많이 했고요. 또 달리기 책을 6권이나 읽었습니다. 저는 세상을 책으로 배우는 사람이거든요. 일단 궁금한 게 생기거나 마음 먹을 필요가 생기면 책으로 내용을 쭉 학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상으로 뛰쳐나갑니다. 그래서 달리기를 하기 전에 달리기 책으로 학습을 하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달리기를 할 때 1.7km를 쉬지 않고 뛰었는데 요즘에는 주말에는 10km씩을 뛰고 있습니다. 자세는 지금도 부족하지만 엉망이었던 자세가 많이 이제 이렇게 굽어서 막 뛰다가 이렇게 이제 서서 뛰게 되었고요. 마라톤에도 10km 대회를 처음 나가보는 기적 같은 일이 있었죠. 모두 책 덕분입니다. 여러분 책을 읽으세요. 자, 그리고 페미니즘 책을 4권 읽었는데요. 이것은 어느 날 우리 책방서륜에 고등학생 친구가 왔어요. 그래서 서가를 이렇게 둘러보다가 혼잣말을 하는 게 제 귀에 들려왔는데요. 여자 책이 별로 없네?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머리를 탁 맞은 것 같았죠.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왜 우리 책방에는 여자 책이 없을까? 답은 제가 피했던 것 같아요. 책을 들을 때 무의식적으로 여자 책이라고 일컬어지는 페미니즘과 관련된, 그러니까 논의의 소지가 뾰족하게 드러나는 책들은 좀 피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지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책방은 그런 것들을 더 세상에 드러내는 곳이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책방 지기부터 서점원부터 그것이 무엇인지 또 언제 누구하고든지 부드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소양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읽어봤는데요. 고작 4권을 읽었습니다. 이제 더 많이 읽어야 되겠죠. 공부를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독서와 관련된 책을 4권 읽었는데 이거는 제가 이 분류를 예스24에 나와 있는 분류를 기본으로 했는데 4권보다 훨씬 많을 거예요. 일단 독서 엑세이를 굳이 이렇게 때마다 읽는 이유는 세상에 책 읽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요. 책 읽는 사람이 멸종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고 안도하고 싶고 느슨한 연대감을 느끼고 싶어서 늘 때가 되면 찾아 읽습니다. 그리고 환경과 관련된 책을 고작 2권 읽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으로서 지구에 대한
또 동료 인간에 대한 직무 태만이라고 생각해서 아주 통렬히 반성을 하고 있고, 올해는 작년에 읽지 못한 책까지 더 많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통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월별로 제가 언제 얼마큼의 책을 읽었는지에 대한 통계입니다. 쭉 1월부터 나와 있는데요. 특이할 점은 7월에 많이 읽었네요. 7월에 18권, 또 12월에 16권, 11월에 15권을 읽었습니다. 1월에는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짐을 하는데요. 좋은 책을 천천히 공들여 읽자고 다짐을 하지만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월이 되면 바로 실패합니다. 땡! 6월에는 좀 그래프가 꺾여서 내려와 있죠. 일이 좀 바빴어요. 7월에 18건으로 많은 거는 휴가가 있기도 했지만 긴 출장이 있었거든요. 근데 출장이 이동거리가 긴 출장이어서 이동하는 시간 동안 책 읽을 시간이 많기도 했고, 출장에 그 부담이 있었어요. 출장을 잘 끝내야 된다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반대급부로 갈증난 사람이 물을 벌컥벌컥 들이마시듯이 마라톤 뒤에 생맥주를 막 들이붓듯이 이동하는 중에 정신줄을 놓지 않기 위해서 책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나왔고, 8월에는 일이 다시 바빴고요. 글쓰기 수업을 시작을 해서 제가 책 읽을 시간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12월에는 다시 또 이렇게 책을 좀 여러 번 읽었는데, 12월은 또 연말이고 시작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싱숭생숭하잖아요. 그럴 때는 역시 책이 최고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별점 통계입니다. 이 별점은 책이 좋냐 좋지 않느냐의 구분이 아니고요. 저 우주공과 책의 궁합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절대 좋은 책 순위가 아닙니다. 5점을 준 책이 30권 있었고요. 4점을 준 책이 40권, 3점을 준 책이 42권, 2점을 준 책이 24권, 1점을 준 책이 5권 있었습니다. 제가 시기별로 보니까요, 연초에는 별 5점을 준 횟수가 많은데요. 이게 시간이 흐를수록 좀 평균에 수렴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분야별로 어떤 책에 제가 별점을 많이 주었는지 그 책을 제목과 함께 책 소개를 잠깐 짧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건강 파트입니다. 첫 번째 책은 달리기의 모든 것이라는 책입니다. 자, 이 책의 저자는 러너인 정형외과 의사인데요. 본인이 직접 달리기를 하기 때문에 달리기의 자세, 주법, 기술, 부상 대처 등 초보 러너를 대상으로 해서 좋은 상식부터 필요한 상식까지를 다 달리고 있어서 달리기 입문자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책입니다. 두 번째, 경제 경영 파트로 넘어가면요. 유튜브 지금 시작하시나요? 라는 책입니다. 이것은 제가 유튜브를 보지 않는데 여러분을 만나고 파서 유튜브를 열었기 때문에 정말 이런 분야의 책은 제가 처음 읽어봤는데요. 잘 몰랐어요. 이게 성공적인 유튜브 운영에 필요한 콘텐츠 기획부터 장비 비교까지 상세하고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저처럼 유튜브를 모르시는 상황에서 유튜브를 개설하시려는 분들에게 강추합니다. 자, 그 다음 책은 이 책, 동네 책방 운영의 모든 것입니다. 이 책방, 로망이죠. 하고는 싶지만 꿈 같기만 한 책방. 이 책방에 관해서 사업자 등록부터 도서관 납품, 세금 신고까지 등등등등등 책방 실무를 상세히 일러줍니다. 꼭 읽어보시고 이렇게 곁에 두셔야 될 책이에요. 저희도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다음은 사경인의 친절한 투자 가해입니다. 사경인 투자가가 이 책을 왜 집필했는지를 아시면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게 될 것 같은데요. 조금 마음이 절절해요. 이 사경인 투자가가 만약에 자기가 없어도, 자기의 존재가 사라져도 가족들이 투자를 이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책을 집필했다고 해요. 그래서
투자가 처음인 아내에게 그 자산의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방법부터 하나씩 설명하는 구성을 가졌습니다. 투자를 해야 되겠는데 막막해 하시는 분들에게 꼭 권합니다. 자, 그 다음은 글쓰기 책입니다. 장강명 작가가 쓴 책 한번 써봅시다. 책이라는 매체로 우리 각자의 역사를 기록하고 전달하자는 발상이 좋고요. 많은 사람들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평범한 사람들이 자기 직업과 관련해서 책 내는 것을 저 역시 찬성하는 입장이고, 저도 그런 책을 냈기 때문에 이 책을 읽고 내가 잘했구나 라는 확 인도받았고, 여러분에게도 많이 이야기해 주고 싶어 했던 바를 콕 집어서 이야기해 줬기 때문에 이 책 많은 분들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글쓰기 책은요, 45년간 글쓰기 워크숍을 해온 낸시 슬로님 에러니의 자전적 에세이를 쓰는 방법을 다룬 내 삶의 이야기를 쓰는 법입니다. 챕터마다 읽고 시도해보면 도움이 많이 될 글쓰기 관련 A to G 방법들이 적어져 있는데요. 에세이와 함께 작법에 관한 노하우를 알려주기 때문에 좋은 책이고요. 글쓰기 작법서에서 중요한 것은 그냥 읽고 끝나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것들을 꼭 시도해 봐야만이 진정한 내 글의 씨앗이 되고 테러화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 책방서륜의 만두님께서 그것을 잘하고 계세요. 글을 쓰시다가 글이 막히면 이렇게 글쓰기 책을 읽고 거기서 나온 것을 한번 시도해 보세요. 그러면 글쓰기가 새로운 방향으로 길이 뚫린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에게도 그 방법을 권합니다. 그 다음 책은 활활발발입니다. 이슬아, 이길보라, 양다솔, 안담 등등 쫀쫀한 글쓰기 실력을 뽐내는 작가들의 탄생지 어딘 글방을 이야기한 책입니다. 열심히 고심하고 성실히 쓰는 이야기를 읽다 보면 당장 그곳에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같이 글 쓰고 싶고 같이 글 공부하고 싶어지거든요. 김연아 선생님이 어딘이라는 활동명으로 글방을 운영하셨어요. 그곳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젊은 작가들이 학창시절부터 어떻게 글 공부를 했는지를 이야기한 책입니다. 재밌어요.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어린이 대상 관련한 글쓰기 책인데요. 신나는 12달 글쓰기 놀이입니다. 일기, 편지, 동시, 기행문, 독서록, 설명하는 글, 주장하는 글 등등등 종류별로 글쓰기 방향 잡기에 좋은 책이고요. 그 다음 글쓰기 걱정 뚝이라는 책은요. 글에 관심 있는 어린이라면 혼자 읽고 연습해도 성과가 좋을 책입니다. 그 다음 드디어 소설입니다. 자, 1번은 뭐니뭐니 해도 A가 X에게. 자, 저희가 만드는 매거진 부필 1호 주제책입니다. 80대 노인 존 버거가 쓴 강인해서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책을 총 3번 읽었는데요. 여전히 저를 휘어잡고 있는 소설입니다.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한번 읽어보세요. 두 번째 소설은 구병모 작가의 파과. 할머니 킬러 이야기를 하려면 구병모 작가여야 되겠죠? 강렬하게 몰입했던 소설입니다. 여름밤에 읽어보실 만한 소설? 아니면 다른 잡념 다 지우고 몰입해보고 싶으실 때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책은 클레어 키건의 맡겨진 소녀입니다. 작년이죠? 작년에 많이 주목받았죠? 간결한 지혜의 정수라는 제가 좋아하는 문구의 진리를 문체로 보여주는 소설입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으면서 필사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손목이 좋지 않아서
글씨를 쓴다거나 타자를 치는 일은 웬만하면 자제를 하는데 이 책은 이렇게 얇아요. 얇은 이유는 여백의 문체를 보여주는 갑자기 현현했다는 단어가 생각나는데요. 그런 단어를 감히 쓰고 싶을 정도로 여러분에게 또 신비한 독서 경험을 줄 책입니다. 한번 소설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소설은 얀 마텔의 파이 이야기. 저희 책방서련 대굴대굴 독서 모임에서 아주 뜨겁게 이야기를 나누었던 소설입니다. 이거는 제 정의이지만 문학이 암시로 이루어진 철학이라고 한다면 그 정의를 여실히 보여준 소설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좀 늦게 읽은 편인데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한번 읽어보시기를 또 추천해 드립니다. 그 다음엔 어린이 청소년 책으로 가볼까요? 이 책, 어린이 청소년 책은 제가 우리 책방서륜의 청소년 서점원 미안합니다. 달무리나와 어린이 서점원 끼별곰과 함께 심야 독서 모임을 해요. 잠자기 전에 책을 조금씩 같이 읽는데요. 그때 같이 읽었던 책들 중에서 유명한 책이죠. 갈매기에게 나는 법을 가르쳐준 고양이를 별 5개를 줬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당신에게 연대와 우정을 보내요 라고 말하고 싶을 때 이 책을 건네면 될 것 같아요. 다른 말은 필요 없겠습니다. 그 다음 정말 재밌게 읽은 책인데요. 초콜릿 하트 드래곤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당신이 당신으로 살기를 바라요 라고 말하고 싶을 때 이 책을 건네면 되겠습니다. 제가 만나는 어린이마다 청소년마다 선물하고 싶은 책이에요.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요. 이 책 안에서 문장 안에서 초콜릿 냄새가 달달하게 달큰하게 풍겨오는 것만 같아서 야밤에도 초콜릿이 당길 수 있으니 조심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 다음 에세이로 넘어가 볼까요? 네, 전우익 선생의 혼자만 잘 삶은 무슨 재민겨입니다. 잘 살았던 지주의 아들로 태어나서요. 다 같이 잘 살기 위해 저항운동에 가담을 해서 나라의 감시 대상자로 살아가는 전우익 선생의 이야기입니다. 혼자만 잘 살지 않는 삶의 태도를 무심한 말 속에서 배울 수 있어요. 제가 이 책은 3번 읽었는데 우연히 20살, 30살, 40살에 벌써 40살이 됐다고 지금 얘기했네요. 40살을 읽었는데 어쩌다 보니 그렇게 10년 단위로 읽었는데 인생 리뉴얼 책 같은 그런 책입니다.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책은 문유석 전 판사가 쓴 최소한의 선의입니다. 우산을 씌워주는 표지가 있죠. 네, 근사한 사람으로 살고 싶은 마음에 저랑 쿵짝이 맞은 책입니다. 문유석 전 판사는 법을 사람들 사이에 넘지 말아야 할 최소한의 선이자 사람들이 서로에게 베풀어야 할 최소한의 선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설명을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고 싶으신 분이라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타이완 작가의 에세이입니다. 린량 작가의 작은 태양입니다. 반세기 동안 160쇄를 찍었다고 하는데요. 제가 읽어봤던 가족 에세이 중에서 가장 가볍게 따뜻하고 소소하게 많이 웃긴 책입니다. 여러분, 이 책은 가족을 사랑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재밌게 읽으실 수 있고 누구에게든 선물하시면 좋을 책입니다. 권합니다. 그 다음은 우리는 모두 페미니스트가 되어야 합니다. 입니다. 페미니즘이란 것이 특정 성별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을 존중하는 개념이자 실천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무엇부터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스웨덴인가? 어느 나라에서는 이 책을 모든 학생이 읽어야 한다고 규정을 했죠. 그래서 그 나라의 학생이라면, 그 나라의 학생을 거치는 국민이라면 이 책을 전부 읽을 수밖에 없도록. 왜냐하면 편파적이지 않고 과격하지 않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페미니즘을 이야기하는 책이거든요. 여러분도 함께 그 흐름이 아니죠. 그 정의로움과 마땅함에 여러분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운동하는 여자입니다. 자, 여성의 몸이어서 운동을 해야만 했거나 여성의 몸이어서 운동하기가 곤란했던 여자들, 여성이건 말건 운동하고 싶은 여자들, 또 중요한 건데요. 어쨌거나 여자들이랑 같이 사랑하는 남자들, 이 모든 사람들에게 무조건 읽자고 하고 싶은 책입니다. 꼭 읽어보세요. 그 다음 책은 장희로 기자의 슬픔의 방문입니다. 자, 슬픔을 통과하는 방법과 슬픔의 자리를 가능성의 자리로 여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이것도 역시 저희 대굴대굴 독서 모임에서 뜻깊게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시 읽는 법인데요. 시 읽는 법이 따로 있겠냐마는 시가 삶을 이야기하는 노래라는 것과 시라는 것이 묻고 답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어서 시 앞에 친 장벽을 거두게 도와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시 한 편이라도 읽기 전에 이 책을 얇은 책이잖아요. 유유 출판사의 그 땅콩 문고 뭐뭐 하는 법 시리즈, 이 책 한 번 읽고 시를 단 한 편이라도 읽어보신다면 여러분 마음에 시가 싹 스미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꼭 권합니다. 자, 그 다음은 패트 플리스입니다. 세상을 오해하고 싶지 않다면, 또 확증 편향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느끼신다면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전 세계인이 읽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확증 편향에 갇힌 사람이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종종 읽은 책이지만 또 읽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철학자 마을의 저녁이 내리는 소리입니다. 이 책은 제가 대전에 있는 계룡문고가 월세를 내기가 어려워서 문을 닫게 될지도 모른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막 달려가가지고 책을 산 케이스인데요. 칸트와 니체와 하이데거 등등등등 여러 철학자들이 한 마을에 산다는 설정입니다. 철학을 분야별로, 섹터별로 깊게 판 책이 아니고요. 철학 전체 맥락을 쉽게 이해하고픈 이들에게 적절한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권해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작은 출판사 차리는 법. 제가 고등학생 때까지 책을 안 읽었어요. 어렸을 때도 책을 안 읽었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책을 좋아했다면 당연히 출판사의 취업문을 두드렸을 거예요. 그게 아쉽습니다. 여전히 매년 나이를 먹는 만큼 출판 일과는 좀 멀어지겠지만 뭐 그러거나 말거나 매년 홀린 듯이 출판과 관련된 책을 찾아 읽습니다. 이번 달에도 공주에 있는 블루프린트 북이라는 책방에 가서 출판 편집과 관련된 책을 또 사왔는데요. 북힐이라고 우리 책방서륜이 발행하는 독서 체험 활동 매거진을 제가 이제 편집을 하는데 2번 냈어요. 이제 3번째 책이 봄에 나올 건데 이제 제 편집 데뷔라고도 할 수 있죠. 그 책들이 많은 분들이 아시는 책은 아니지만
그 붓길로 시작해서 제가 출판 시장에 늙은 이단아가 되겠다는 원대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흔이지만 책으로 세상을 배우고 세상 문을 두드리고 세상 문을 열고 세상 밖으로 뛰쳐나가는 독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네요. 그렇게 되었네요. 말씀을 드리다 보니. 네, 이렇게 해서 2023년 우주곰이 읽은 책들의 총평과 또 여러 이야기들을 드려봤습니다. 2024년에도 적은 책을 살뜰히 읽자는 다짐은 이미 글른 것 같아요. 지금 오늘이 1월 16일인데 이제 5권을 다 읽고 6권째 책을 읽고 있는데 곧 다 읽을 것 같고요. 어제도 도서관에서 책을 이만큼 빌려왔고 제 책상에는 양쪽에 책이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책이 왜 이렇게 좋을까요?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정말 너무 좋습니다. 책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읽는 것 또한 좋지만 책을 만드는 것 또한 설레고 여러분과 함께 만들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긴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이번 에피소드는 꽤 긴 시간을 들이셔야 됐을 텐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2024년 독서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